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해주시고 역촌동과 어떤 관계인가. 뭐 이름 말씀하시면 좋고 이름이 불편하다 그러면 뭐 닉네임으로 하셔도 되고. 네, 저는 역촌동에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이 건물, 큰 건물들이 다 없는 그 옛날 신발이 빠지면 맨발로 신발 하나 진흙에 빠진 신발 들고 신경질을 왕왕 내면서 집으로 갔던 그 시대. 지금 은평 아파트가 또 새로운 아파트로 변한 그 전에 작은 야산이 있었던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6, 7년 됐습니다.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이름도 좋고 이름이 불편하시다 하면은 뭐 닉네임 하셔도 되고 뭐 다양하십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임여사님, 임여사님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성함은 아는데 그 뭐 불편하신가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뭐 45년이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여기 계신 분 중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대략 언제적이셨어요? 뭐 21, 2살? 그때 여기 처음 이사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어디 사셨어요?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잠시 지금 중화동 저기 망우리 아니 저기 상계동 못 가서 그 입새 중화동에서 한 반년 살고 그 전에는 이문동, 석관동 뭐 그쪽으로 좀 살다가 지방에서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아니 여기 뭐 40년, 50년 되셨다는 분들 다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오셔가지고 뿌리 내리고 서울 처음 오셔서 뿌리 내린 데가 여기다. 그래서 제2의 고향이다. 뭐 고향 이상이죠. 막 몇십 년씩 사셨으니까 그런 분들 많으신데 그때 여기 역촌동에 사신 거예요? 지금의 역촌동? 네. 그러면 그때 서울이었어요 여기? 네. 그러면 은평구였나요? 아니면은? 은평구. 아 은평구였구나. 이게 서대문구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서대문구였다가 뭐 역촌동이 그래도 은평구로 알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어디 근처에 사셨어요? 그 처음 이사 왔었을 때가 신학교, 지금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곳. 거기도 옛날 지금 건물이 막 주고 아파트 들어서서 그렇지. 거기도 작은 야산에 있고 보면은 진달래 많이 피고 예. 그랬던 곳이에요. 그쪽 부근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아가씨 때였던 거죠 그때. 네. 아가씨 때 오셨다가 그러면 지금 시집 가시고 여기서 역촌동에 또 사시는 거예요? 네. 역촌동 느낌 어땠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래도 생생하셨을 것 같은데 20대 때 처음 오셨으니까. 들어왔을 때는 일단 출퇴근이 너무 차편이 안 좋아서 신도시라 그런가? 차가 없었어요. 신사동 쪽으로 오는 차가 진짜 거짓말 못해서 1시간에 한 번 있을 정도로 대신은 또 어떻게 보면 운치는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딱 나서서 그 신사동 그 지금 시립병원에서 빠져나오는 버스가 딱 보일 때 지금 역촌구민학교 후문 정문 쪽으로 해서 나오면 응암역 있는 쪽으로 막 달려가요. 아 차가 떠나는 걸 보고 다음 정거장을 그 위에서 딱 차가 떠나는 걸 딱 보면 나는 이제 아래로 막 달려요. 그때 정말 대단히 기다. 그 차 놓치면 한 30분 또 있어야 되니까 막 달리면 신사동에서 한 번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응암역 있는 데서 한 번 쓰는데 하여튼 막 달리는 걸 보면 그때는 그 시대에 차들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지 기사 양반들이 기다려줘요. 아 요즘에 그럼 큰 문 열어달라 그래도 안 열어주고 아니 일단 먹는다고. 이제 막 뛰는 사람들이 있으면 차가 안 떠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요. 타면 막 숨도 못 쉬지 뭐. 그러면 이제 출발하고 그때는 그걸 무슨 그리움 같은 운치가 있었다 그럴까. 하여튼 참. 출퇴근이 힘들어서 어떤 때는 저기 서부병원까지 걸어서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갈 때도 있고 내려서까지 걸어올 때도 있고 하여튼 대단히 교통편이 안 좋았는데 지금 거기다 대면 엄청 좋아졌죠. 하긴 뭐 요즘에는 버스카드라는 것도 그 옛날에 토큰 회수권을 모르는 시대들이 많으니까. 토큰은 우리 집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토큰도 있고 환승도 되고 또 일정 연령 이상인 분들은 또 무료도 되고 하니까 새로운 세계지. 교통의 천국이죠. 한국은 사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통이 잘 된 곳은 사실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집도 그냥 역촌동에서 그 신혼 살림을 꾸리신 거예요?
친정이 옆에 있고 내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역시 엄마 옆에. 그쵸. 옛날이나 지금이나 딸들이 결혼을 하면 부모님 그치, 먹는 그치. 거니까 맞아. 네. 그러다 보니 그게 못 벗어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전학 가는 걸 내가 별로 안 좋아해서. 전학 누가요? 자식들이? 네, 내가 전학을 아버지가 공직이 있다 보니까 전학을 많이 다녀서 그게 정말 싫어가지고 아이들은 전학을 안 시키다 보니까 역촌동에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오, 그러면 자녀분들은 다 역촌 초등학교 뭐 이런 데 나와. 역촌 초등학교를 13년을 세 놈이서 이제 이렇게. 아, 그렇겠네요. 네. 역촌 초등학교 어땠어요? 요즘에 뭐 아직도 있나요? 지금 보면은 역촌 초등학교 너무 좁아지고 옛날에는 그 역촌 초등학교를 지을 때도 있었거든요. 집에서 보면 역촌 초등학교가 옛날엔 보였는데 그때는 그게 이제 뭐 역촌 중학교라나 하여튼 중학교 짓는다고 지었어요. 가지고 아마 역촌 중학 국민학교 그 초등학교 그 본관이라 그래야 되나? 그쪽은 아마 교실이 클 거예요. 그게 중학생용이래 가지고. 그랬는데 지을 때는 중학교라고 지었는데 정작 오픈할 때는 그게 국민학교더라고. 역촌. 그럼 역촌 초등학교를 짓는 거를 보셨다는 얘기군요. 역촌 초등학교에 수영장도 있었고. 지금 없다 그러더라고요. 없어요. 거기도 무슨 건물 올라가고. 옛날에 역촌 초등학교 굉장히 저도 역촌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그 막 운동장 넓고 그러는데 넓었지. 근데 지금은 그거 없더라고요. 저 몇 년 전에 행사 있어가지고 정말 졸업하고 처음 가봤더니 뭐 건물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운동장이 되게 좁아졌더라고요. 또 저도 크기도 했고. 제가 옛날에 있을 때는 그 본관 정남향으로 쫙 있던 그 건물만 쫙 있었고 그다음에 다 운동장이었고 이쪽 이제 이쪽 끝으로 이제 본관에서 볼 때 이쪽 제일 끝쪽으로 보면 그쪽에 이제 수영장이 크게 맞아요, 있어가지고 맞아요. 온 다른 학교 학생들 거기서 수영하고 방학 때는 우리 애들 근데 우리 애들은 잘 안 갔어요. 뭐 사람들이 많다나 어쨌다나 하면서 즐기진 않았는데 어쨌든 거기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다른 학교의 초등학생 아기들도 와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완전 추억이네요. 그래서 인터뷰하다 보면 역촌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걸 본 세대와 보지 않은 세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선생님은 역촌 초등학교를 짓는 걸 본 분과 보지 않은 분이 또 이렇게 나뉘겠네요. 그러면은 오래 살았는데 역촌동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들을 셋을 키우면서 참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키웠어요. 왜냐하면 아기들 데리고 이제 유모차 채워서 이제 아기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아기 맞아요, 재우고 맞아요. 마실 겸 해서 다니면 어떻게나 집집마다 그 정원에 꽃들이 정말 봄 되면 말도 못하고 가을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어느 세월에 대해서 어느 정치 판도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 다세대니 뭐 다가구니 이런 게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좀 나쁘게 말하면 역촌동이 흉가가 됐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너무 살벌하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눈에 익어서 좀 덜한데 처음엔 너무 낯설고 흉가도 이런 흉가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역촌동이 너무너무 나빠졌다고 조금 슬픈 마음이 들 때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도 그런 집이 많다 보니까 너무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주차난이 해결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주차 때문에 난리 나고 뭐 신문이나 방송에는 살인까지 나니까 일단 주차난이 해결이 되면서 집을 그렇게 짓기는 했는데 옛날에 그 역촌동 꽃들 다 사라지고 가끔 봄 되면 좀 슬픈 마음이 들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에 있는 공용 정원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은평구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큰 건물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작은 건물들이 많잖아요. 은평구에는 큰 단지들이 없잖아요. 아파트 해봤자 뭐 뉴타운 정도만 있지. 다른 동네들은 아예 그냥 동네 자체가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은평구가 뭐랄까 이제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 난개발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특히 역촌동 주민들 인터뷰하는 거를 보면
여기가 그래도 그 70년대쯤에 계획된 도시라 그래가지고 길도 널찍널찍하고 잘 지어지고 그럼요. 그런, 소방도로 쫙쫙쫙 돼 있고 근데 아파트가 뭐 단독 세대, 아니 단독 아파트 한 10동 정도 아파트 이렇게 미니 아파트들이 슬슬슬 들어서기가 막 길게 20년 그전에는 아파트 자체가 별로 보일 수가 없는데 이제 뭐 온천지가 다 아파트가 되고 아니면 뭐 펜션이라나 뭐 다가구라나 다주택이라나 이렇게 하여튼 동네가 이제는 그냥 좀 그래요. 뭐 어디 뭐 역촌동만 그러겠어요. 서울 시내가 다 그렇고 맞아요. 대도시가 다 그러니까. 대도시가 다 강남 이런 데 가보시면 뭐 또 똑같죠 뭐. 다만 이제 강남도 그 좋은 집들이 다 다 없어지고. 그 뭐 맨션, 펜션 그런 식으로 아 진짜 옛날의 정치는 어디도 찾을 수가 없어 이제는. 뭐 세상이 변하고 또 다가구가 되고 그러면 또 뭐 서울 다 떠나야 되는데 뭐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에 그쵸. 있던 사람들도 서울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역촌동 분들은 그거 되게 많이 아쉬워요. 그 옛날에 너무 좋았었는데 요즘 좀 아쉽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무리 들어서서 정원을 이쁘게 가꾸고 저도 아파트를 잘 안 살아봐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 옛날에 그 산이었던 곳이 은평 아파트 됐다가 요번에 또 뭐 무슨 아파트 동부 센트로빌 뭔가 아파트가 어려워들 하시더라고. 뭔 아파트가 돼가지고 한두 번 가봤는데 아파트가 들었으니까 깨끗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아파트가 이래서 아파트인가 할 정도로 깨끗한데 집집이 있었을 때 그 아름다운 봄에 꽃, 나무, 과실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여러 가지로 많고 정말 줄장미 장미는 끝도 한도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그게 이제 전혀 볼 수가 없고 정말 줄장미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조금씩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아파트 너무 들어서서 좀 그래요. 아파트에 불만 있는 한 주민의 네, 긴 아파트를 인터뷰 저는 안 살아봐서. 그러면 뭐 역촌동에서 지금은 회사는 뭐 다니셨었으면은 은퇴를 하셨을 나이실 테고. 그쵸. 그러면은 은평구 역촌동에서는 뭐 아이들 키우는 거 말고 다 장성했으실 것 같은데 아이들 키우시는 거 말고 활동들은 뭘 하세요 요즘에? 저가요? 네네. 정부에서 이 노인들을 위한 복지를 정말 잘해 주셔가지고 복지관 학생이 됐습니다. 오, 어디 복지관 다니세요? 저는 역촌동이니까 역촌복지관. 역촌동 그 노인복지관이요? 네. 오, 그걸 뭐 하세요? 거기도 뭐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한번 찝정거려보고 찝정거리면서 오. 다 들어가 보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학생이 아닌지라 매일 출근하는 게 너무 몸이 고단하고 그래서 내가 딱 하고 싶은 것만 딱 이제 골라서 세 가지만 딱 하고 네 가지구나. 네 가지만 딱 하고 있어요. 뭐 하세요? 하나는 수화는 오. 올해 은평구에 들어왔대요. 올 봄에. 그래서 수화가 항상 궁금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어디 뭐 쫓아가면서 내가 배울 그런 건 아니었는데 수화가 들어와서 얼른 들어가서 했는데 처음엔 사람이 많았는데 갈수록 수화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외우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자꾸 선생님이 반복해주고 집에 들어가면 까먹어도 또 오면 하다가 맞아. 그것이 이제 상반기에 했던 거 하반기에 다시 이제 반복 교육을 하니까 그든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인원이 잘 안 차서 수화를 좀 어려워도 계속 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등록해서 계속 하면서 하면 단 한마디 동작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또 이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림 소묘. 오, 연필로 하시는 거예요? 수채화는 뭐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니까 네네. 그냥 연필 하나 들고 어디 가서도 그림 그릴 수 있는 그 얼마나 간단하고 편하고 좋은지 그런 거 배우고. 네. 또 그리고 저는 은평예술회관 구청 옆에 있는 거 네네네. 거기서 이제 경기민요랑 장구랑 오, 배워요.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네, 아주 오. 좋아요. 정말 저는 뭘 이렇게 배우러 갈 때 남 등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따라는 갔어도 내 발로 내가 간 거는 이 경기민요 하나예요. 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어른 선생님들 모시고 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선택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해도
가서 배웠으면 일단 이 민요라는 거는 이렇게 좀 소리를 이렇게 속에 있는 소리를 내뱉어야 되니까 이렇게 내지르고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랬을 때도 그때도 분연히 일어나서 거기를 배웠어야 되는데 아쉽다. 좀 미리 더 일찍 배웠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못하고 뒤늦게 이제는 더 안 되겠다 싶어서 내 발로 걸어가서 했어요. 근데 너무 선택은 잘했는데 재밌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림도 그리시고 수화도 하시고 뭐 민요도 배우시고 하면은 공연이나 전시회들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하세요? 수화는 뭐 작은 뭐 이렇게 공원에서 이제 이렇게 뭐 의뢰가 들어오거나 뭐 또 뭐 수화의 날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네네. 그래서 공연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살짝 아유 선생님 계셔야지 당연히. 우리 뭐 그때 배울 때 한 맞습니다. 6개월 일주일에 한 번 배우는 걸로 5개월인가 배워가지고 나갔는데 뭐 어쨌든 뭐 용감하게 나가서 해요. 그런 데를 한번 나가야 실력이 부쩍 느는 것 같아요. 긴장도 되지만. 그리고 재밌어요. 그러세요? 안 무서우세요? 무대 위에 올라가면. 왜요? 처음엔 무덥죠. 뭐 앞도 안 보이고 뭐 그냥 까먹을까봐 그냥 눈은 고정돼 있고 그냥 이랬는데 네. 지금은 무대 이제 괜찮아요. 무대 이제는 뭐 좀 가다 보니까 그런 건 없고 재밌어요. 즐겁게 그냥 재미로 해요. 경기 민요를 네. 오히려 공연을 더 많이 하실 건데 수화 공연이 더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경기민요도 공연이 많을 때는 엄청 많았고 제가 많이 좀 빠질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경기민요도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민요 배우면서 그리고 공연할 때는 생전에 안 하는 쪽 다 찍고 한복 입고 화장하고 쪽 그걸 뭐라 그러지 뒤에 비녀 비녀 뭐 장식 아름다운 거 있으면 한두 개 거금 들여서 사면서 비녀 이쁘게 꽂고 화장할 때 눈썹도 달고요. 그러면서 정말 옷 곱게 입고 제대로 정석을 입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면 무대 못 써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대충대충 하다 보면은 뭐 사실 대충대충 해서 보니까 내가 안 남 하는 좋지 거 뭐. 대충대충 예, 해서 예. 보니까 아 저건 아니다. 막 좀 이렇게 좀 보이시는군요. 자긍심 같은. 큰일 그래서 났네. 큰 돈 쓰시겠네요. 그리고 또 뭐 그런 그 복지관이나 관에서 하는 센터들 말고 또 소박하게 그래도 꽤 오래 사셨으면 지인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보통 역촌동 주민들 어때요 정서가? 뭐 동을 가려가면 사람을 사귀는 건 아니지만 글쎄 여기서 옛날 오래 살았을 만치 사람들이 이 역촌동에 오래 안 있고 또 뭐 아파트 개발되고 아파트 당첨하고 이래서 줄줄이 다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 가까운 지인들은 사실은 없죠. 그렇겠죠. 한 곳에 그렇게 오래 한 곳에 사시는- 있다 보면 사귄 사람들 다 맞아요. 거의 아파트로 그냥 다 가버리다 보면 막 서울 시내 온통 다 그런 데로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나고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건 나고자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또 딱 벗어나기는 뭐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느낌 모르니까 그러네. 근데 그렇게 딱히 그래서 그렇게 뭐 없어요. 뭐 동네 형님이나 뭐 지인이나 뭐 수영장 친구 뭐 그런 친구들 항상 많으시잖아요. 오히려 뭐 있죠. 그런 종교가 사람들은 있으면 종교 있지만, 활동하시는 예. 분들도 또 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그건 종교 안에서만 있는 거고 뭐 집 옆에 뭐 가까운 지인 뭐 집 옆에 친구 이렇다면 내가 볼 때 나는 없다라고 봐야지. 그렇죠. 뭐 요즘에는 이제 누가 나가고 들어오고가 집들이 없고. 작아지니까 이제 뭐 들어오고 나가고도 언제 들어왔는지 나가는지도 모르고 또 뭐 당연히 스쳐 지나가는 그리고 인연처럼 집에서 되는 있는 것 여자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 말 맞다나 같아요. 가정주부라는 게 진짜 가정주부라는 게 집에 있는 있는 사람들. 자의 여유라니까 요즘 얘기 들어보면 집에 있는 사람 없다 보면 집 옆에 친구가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뭐 그렇게 돼요. 네, 사실 요즘에는 뭐 역촌동 사람들이다라고 해도 그 워낙에 교통이 잘 발달되다 보니까 요즘 비행기도 많이들 타시잖아요. 그러면은 부부는 한국에 있는데 자녀분들 외국에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뭐 외국이라도 뭐 평생 가서 안 들어올 게 아니라 뭐 몇 년씩 가다 살다 들어오고 또 요즘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그런다. 그래가지고 뭐 동네 자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식의 것? 그러니까 고향의 개념이라기보단 이때 한때 살았던 동네, 한때 있었던 데. 그래가지고 예, 예. 그 고향의 봄인가요?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꽃피는 산골 그 그거요? 책이 언제부턴가 국민학교 책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깜빡 놀랬다니까. 그런 고향이 이제는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 자체가 국민학교에는 그 노래 자체가 없어졌다는 소리에 내가 깜짝 놀랐어. 진짜. 요즘 동료도 없어요. 다 애들 영어 노래 부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참 아무리 무슨 글로벌 시대니 뭐 지구는 하나라지만 그래도 옛날을 우리는 아직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좀 그런 게 아쉬운 게 있어요. 뭐 동료 이런 거 뭐 애들이 뭘 알아요 요즘에 그냥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뭐 또 다른 세대들을 만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외국의 뭐 큰 명절들 잘 알아도 예를 들어 할로윈, 크리스마스, 뭐 부활절 이런 데 가면 외국 치고도 굉장히 큰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파티를. 할로윈 같은 경우 뭐 호박 같은 것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카드 만들고 뭐 부활절일 때는 달걀도 만들고 뭐 그런 행사. 근데 한국에서는 뭐 추석. 근데 차례도 요즘 많이 안 지내는 것 같고 설날 만두 안 빚고 송편 안 빚고 뭐 한식 뭐 요즘에 일단 그래도 뭐 가시는 분들이나 가시지만 한식이라고 해서 벌초하러 가는 일 많이 드물고 그렇죠. 그 가을 벌초는 뭐 남을 주든 어쨌든 산소에 관심을 갖고 있고 뭐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벌초는 하니까. 근데 한식은 이제 가까이에 이제 묘소가 가까이 있는 곳이면 한식하기가 좀 낫죠. 그러니까 이제 한식 때는 그렇게 가는 거지. 안 한다고 아직은 짓기에는 좀 그래요. 그도 하는 왜냐면은 사람들은 많으니까. 뭐 수목장을 하거나 그런 수목장을 해도 거기를 가지 사람들이. 아니면은 뭐 뭐라 그러더라? 그 화장해가지고 놔두는 걸 뭐라 갑자기 그러죠? 생각이 안 난다. 거기도 뭐 로얄층이 있고 뭐 맞아요, 위로 맞아요. 올라가면 좀 싸고 아래로 내려가면 비싸고 말도 안 근데 되는. 그런데 그런 가면은 데. 이제 하고 회식하더라고요. 인근에서 그냥 음식점에서 그냥 밥 먹고 얼굴 한번 보고 나오는 식으로. 그죠? 하고. 얼굴 한번 보자는 건데 그거나마도 하는 사람이 아직은 드물다. 그래도 있지. 그거나마도 이제 안 하는 추세로 안 하게 자꾸 되지 않을까 바뀌니까.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또 역촌동은 서울에서도 은평구에서도 역촌동은 주민이 많은 동네예요. 뭐 큰 연신내나 불광역이나 이런 데처럼 뭐 녹변동이나 이렇게 막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한 곳이 아니고 역촌동 해봤자 이제 뭐 6호선 생겨서 응암역, 뭐 구산역, 그다음에 뭐 있죠? 역촌역 있는데 그게 이제 외곽 쪽에 있지. 진짜 역촌동은 또 저 구산동이랑 신사동 사이까지도 있는 거잖아요. 역촌동이 크고. 그다음에 또 유입 인구도 많고 인구가 많대요. 역촌동이. 국민학교가 아직도 인원이 많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다세대 다가하고 그렇죠. 뭐 펜션? 맨션. 그런 곳이 많다 보니 저는 더 기가 막힌 거는 저희 집 가는 초입에 엄청 잘난 집이 있었어요. 넓은 집이. 너무너무 나무도 많고 정말 부자들이 사는 저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그곳이 나란히 2개가 있었는데 한 곳으로 흘렸는데 가구가 20가구가 들어갔어. 그 옆에 또 흘렸더니 또 세보니까 20가구가 한 집이 흘러가지고 20가구가 들어가요. 그러니 2집이 헐어서 40가구가 들어섰으니 거기 있는 사람 다 거의 그렇죠, 젊은 사람이니까 그 인원을 역촌 초등학교에서 유입을 해야 되니까 역전 초등학교 애기들이 아직 많다 하더라고. 그래도 뭐 애 많은 건 좋은 거죠. 뭐. 나쁘진 않은데 어쩌면 아무리 큰 저택이지만 20가구가 들어가는가. 와,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그 좋은 나무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없어. 뭐 인연이 거기서. 정말 거기 나무 엄청 많았는데. 그래도 정말 아쉬워요. 그 시골에 가면은 귀향한다고 하면 넓게 살 수 있으니까 도시는 또 도시의 장점이 있고 그게 또 좀 별로다 싶으면은 떠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통계 자료들을 보면 은평구의 젊은 층들이 유출이 되는데 이제 삼성 쪽으로 많이 가고 거기 젊은 층들, 애기 있는 층들은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학교 다니고 가까운 데 있으면 유치원. 그리고 작은 평수도 많은가 보더라고. 그쪽으로 많이 또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45년이면 어때요? 한 곳에서 45년 산다는 거. 뭐 저는 그렇게 뭐 어디 이사 가고 어디 딴 데 가고 이렇게 뭐 변화 갖는 거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한 곳에서 오래 있어서 별로 뭐 하다는 건 전혀 안 느꼈는데 문제는 이제 가끔 너무 안 움직이다 보니 많이 움직인 사람들은 그래도 이 부동산이 좀 가격이 괜찮은데 우리 역천동은 워낙 그 어느 텔레비에서 나왔어요.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저렴한 곳이 은평구라고. 그래도 거기는 뭐 작은 평수를 살 수도 있고 거기에다 뭐 1, 2억 들여서 내 마음에 드는 이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곳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은평구다. 그 주인은 이제 소개를 하는데 뭐 좋게는 소개를 했어요. 뭐 그 정도로 뒤에 산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 아직도 그래도 남아있는 시골스러운 그런 게 좀 작은 있어요. 그런 것이 은평구라고 방송국에 나왔더라니까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실증나거나 나쁘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너무 옛날에다 비오면 좀 약간 봄에는 좀 씁쓸할 때가 많아요. 꽃이 필 때 꽃이 없잖아. 맞네요.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어느 집에는 목련꽃 피고 어느 집 밤에는 막 그 무슨 향기 많은 게 뭐지 보라색 꽃, 라일락 그런 거 있지. 뭐 개나리 뭐 장미는 끝내주기 정말 온통 많고 줄장미 많고 일단 봄을 알리는 게 라일락 전에 목련꽃인데 그런 거 이제 어디가 이제 목련꽃도 맨날 피는 집 보면 아 저기 이제 꽃 피는구나 하면서 그 집 쳐다보면서 있다는데 그런 집 다 없어지고 뭐 좀 살벌한 그런 봄이라도 살벌하다라는 느낌. 그 대조동이 원래 그 대추나무라서 대조동이라면서요. 대조동이 그래서 대추나무들도 많고 잘 됐었는데 요즘엔 또 잘 안 된대요. 뭐 기후도 변했지만 뭐 아무래도 똑같겠죠 뭐. 그래서 집들이 대추나무가 많이 들어오고 서울에 한 십수년 전인가 병으로 싹 쓸었어요. 병도 쓸었지만 그 나무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여기 말했다시피 덜 추워져서 그런가 보다. 그 집집마다 바꾸니까 그 다가구로 바꾸니까 이제 나무들이 다 뽑혀 나가고 있어도 뭐 빛도 잘 안 들고 바람도 예전 같지 않고 원래 그 뭐 볕 좋고 바람 잘 부는 데여야지 뭐 식물들은 다 잘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아쉽더라. 뭐 그러니까 저기 저 은평 아파트 거죠. 그쪽으로 쫙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지금도 또 개발돼서 또 새 아파트가 들어설란가 몰라도 이제 옛날에는 산바람으로 엄청 시원했는데 이 큰 길 나가도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항상 시원했는데 뭐 아파트 자꾸 들었으니까 산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이 아랫역에는 아예 이제 바람이 없어요. 그거를 모르는 들었어요. 사람은 전혀 모르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알지. 저기 그 진짜 서북병원 정말. 올라가는데도 아파트 하나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워낙 거기가 이렇게 고을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맞아, 곳인데 거기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바람 없어 진짜. 그런 거 이래 보면 아쉽다니까. 그거 누가 알겠어요. 오래 산 사람. 오래 산 사람이나 알지. 뭐 그 사람이 뭐 아파트 들어서면 뭐 상관없지 뭐. 정말 아쉬워요. 그런 거 보면 참 아쉽고 그렇다고 굳이 뭐 어디로 이사 가거나 그럴 생각은 거의 없고. 보통 역촌동은 애 키우기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애들 어린이집도 많고 보통 뭐 어린이집들 없어가지고들 다들 난리고 특히 직장 가진 엄마들은 뭐 어린이집이 안 돼가지고 맞아요. 역촌동은 그게 좀 잘 돼 어린이집이 있다. 주위에 참 많아. 그리고 뭐라 해도 그래도 애 키우기는 좋다. 수박수박하게 다닐 때도 많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오래 사신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서울에 그 인구는 많으나 유동인구들 많은 경우 같은 경우 1년, 2년 정말 옆에 누가 있는지 오래된 사람들 없이 그렇게 사는데 여기는 그래도 몇십 년씩 사신 분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들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사 왔다 해도 뭐 한 10년, 15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신혼부부들이 처음으로 집을 갖는 데가 역촌동이 많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분이 좋겠어요. 둘이 결혼해서. 그러니까 역촌동에 대한 추억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싸잖아. 일단 얼마나 싸니까. 좋아요. 집값 비싸서 뭐 합니까? 맞아요. 집값 비싸서. 비싸서 뭐해요, 그거 뭐. 저는 그렇게 뭐 생각하거든요. 교통도 지금은 뭐 아이고 그 옛날에 되면 지금 뭐
교통 엄청 좋은 거지 여기. 그러니까요. 응암역까지 이렇게 걸어가도 되고 사박사박 걸어가도 그다음에 운동도 되고. 무슨 불광천 좋고. 다람쥐 버스인가 해가지고 7시부터 9시인가 있더라고. 높은 그때만 역까지 이렇게 있더라고. 도는 버스도 생기고 네, 맞아 그거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되면 되고 그리고 뭐 강남까지는 멀어도 그 명동이나 광화문까지는 얼마나 아유, 가까워요. 거기는 가까운 거죠. 그러면 뭐 좋죠. 그리고 일산 가깝고 공항 가깝고 그 옛날부터 선진운수 저 노선이 여기서 광화문으로 해서 미도파로 해서 서울역. 미도파? 저 미도파 백화점 알아요. 그 노선이 황금 노선이라 그랬어요. 왜 황금 노선이냐 했더니 짧은 거리인데 보면 짧은 거리죠. 엄청 짧은 거리인데 짧은 거리에 인원은 엄청 많은 사람을 배출해내고 다시 타는 것이 유동인구가 많고. 옛날에 152번 선진운수 운동이 그래가지고 거기를 말로는 황금 노선이라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곰곰이 보니까 많은 사람이 타고 많은 사람이 내리고 또 짧은 거리에 또 타고 이러니까 아 이런 걸 황금 노선이라 하는구나. 근데 그 노선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 여전히 황금 노선이 아닌가 그러고 있어요. 역촌동에는 사람도 살지만 또 역촌동 하면 공간도 있잖아요. 역촌동에 여기는 내가 종종 가는데 좋다. 나만의 공간 뭐 이런 데 있으세요? 그런 공간 이제 없었다? 아쉽다. 없죠. 뒤에 산이 있었는데 산도 지금 아파트 뭐 틈새 산이 돼버리니까 옛날 그 산이 없고 없어요. 근데 이제 불광천이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지만 지금은 그도 역촌동 은평구 쪽으로 불광천은 아주 잘 바꿔놨는데 언제 한번 갔더니 서대문 쪽도 손을 좀 많이 받긴 했더라고. 마포구 쪽도 봤나? 하여튼 은평구가 너무 불광천을 참 잘해놓고 뭐 이제 벚꽃 구경 안 해요. 맞아요. 거기서 벚꽃 구경 가면 돼요 이제는. 그래서 멀리 여기서 갈 때는 새벽에 여의도를 갔는데 옛날에는 맞아요. 또 복잡한 거 싫어하는 우리 바깥 양반께서 항상 새벽에 가서 그렇죠. 그럴 수 그게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새벽에 가서 벚꽃 구경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시큰 구경하다가 오는데 이제는 그것도 옛날이어가 됐고 이제는 불광천 가면 되고 불광천 꽃이 아쉽다 떨어졌다 그러면 저 서운흥 쪽으로 달려가면 거기에 또 한 일주일 상간으로 또 꽃이 온도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서운흥도 역촌동이랑 가깝지 않아요? 저 서운흥으로 소풍을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역촌국민학교 서운흥 소풍 12번이잖아요. 맞아요. 저 갔던 기억 나요. 막 걸어가가지고. 그럼요. 애들 막 잊어버리고 울고 막 앞에 있다고 엄마 찾고 그랬던 기억 나요. 줄 서서. 역촌 초등학교 지금도 그러는가 몰라도 서운흥 12번 가는데. 너무 옛날 생각납니다. 6번 12번인데 지금 어디 가는 거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맞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능에서 구르면 혼나고 아저씨한테 호루라기 맨날 당하고. 애들은 왜 또 남의 능에 올라가서 그렇게 굴렀는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언덕백이니까 구르기 쉽죠. 재밌고. 혼나면 막 또 뛰어다니고 할아버지 막 그도 호루라기 서운흥이 또 있어서. 맞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살면서 서운흥이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금지된 곳이 있었는데 장희빈 묘 있는 쪽으로 안쪽으로. 옛날에는 금지돼 가지고 거기는 못 갔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개방이 됐는데 내가 거기를 잘 즐겨 안 가다 보니 언제 개방했는지는 잘 안 나고 거길 가면 1시간 거리 코스, 30분 거리 코스에 완전 산길. 아주 좋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막 맨날 능에 가고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니까 어머 이렇게 입장료 한 1,000원인가 내긴 하던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잘해놔서. 아니 잘해놨어요. 그리고 뭐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코스에 호조시 나 혼자 걸을 수 있는 완전 오로지 산길. 그런 거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여기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가끔 즐겨서 가끔 가는데 그것도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야지. 근데 아주 좋아요. 거긴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라고 얘기는 하고 싶어요. 나는 못하지만. 은평구 주민 역촌동 주민 임 여사님이 역촌동엔 없지만 서운흥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니 거기 코스 아주 좋아요. 거기 먹을 것도 많잖아요. 앞에. 그렇죠. 가면은 번데기부터 먹어요. 네, 무슨 두부집도 저 몇 번 가봤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두부집도 있고 뭐 고기고 먹고 아무튼 무슨 행사는 그쪽에서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죠. 거기 음식점이 많죠. 그 702번인가 버스 타면 그냥 그 앞에서 내리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하여튼 오래전부터 702번이 맞아요, 거기까지 맞아요. 가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선 좋죠 이제는. 좋네요. 옛날엔 그거 없어서 거기 가려면 택시 타면 왕복 요금 내야 돼. 옛날에는 요즘처럼 왕복 미터기로 요금. 제대로 안 하고. 왕복 요금. 그거 경기도라고. 참 옛날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 그런 것 버스를 같다 하고. 기다려주는 여유가 있듯이 자기 멋대로 또 올려 고무줄로 아니면 요금을 책정하는 그 경우도 왕복 있고. 요금 주기 싫어서 그 종점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고. 되지. 맞아요. 요즘 같았으면 생각도 못할 일들이. 맞아요. 그 역촌동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라는 바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고, 나는 역촌동 주민으로서 이렇게 좀 뭐 헌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모여서 동의되니까 내가 하고 싶다 하겠다라는 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글쎄요, 갑자기 이렇게 딱 생각나는 거는 없는데 너무 이렇게 주택을 좀 집장사들이 건드리지 말고 집을 좀 주택 그냥 오조오시 좀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주택이라 생각. 하면 마당이 있는 집을 그쵸. 말하는 거죠. 마당에 있는 집들을 또 집 챙기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그 집을 지어야만 자기들이 생계 유지가 되니까 자꾸 집을 그냥 2채, 3채, 4채 이랬으면 자꾸 그냥 건드려 가지고 아주 못 살게 한데 보면 얘기 들어보면 그냥 집주인을? 집 팔으라고 아. 집 팔으라고 해서 너무 힘들. 근데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은 힘든데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럼 뭐 집 팔아버리면 뭐 나중에 가보면 막 5층, 6층으로 막 멋대가리도 없는 건물들이 툭 들어서고.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좀 단독 주택도 좀 놔두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 자기의 사는 삶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러는데 그런 집들을 좀 놔두면 안 되나. 그리고 그런 집들이 좀 노후하고 그러면 약간의 좀 보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가 있지 지원? 않나 하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너무 집들을 막 부셔서 짓고 하니까. 지금 단독주택에 사세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아쉬움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또 그 집을 지키고 계시는군요. 맞아요. 그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세상은 다양하니까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어떤 면은 1845년 이렇게 써 있고 이쪽 벽은 뭐 1700 몇십 년 이렇게 써 있어.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 그 벽인 거죠. 그리고 이쪽은 이렇고 그러면은 계속 거기다 대고 덧대는 거예요. 이제 한국식으로는 밀어버리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쪽은 얼마나 그 벽도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벽이 좁네, 건물 간격이 좁네, 많네 이러는데 어느 건물들은 그냥 쫙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집을 지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한 40cm 그렇게 양쪽 남겨놓으면 뭐해? 거기다가 방음을 좀 이렇게 좀 더 해가지고 집을 그냥 딱 붙여서 지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넓은 공간 넓게 하고. 그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정말 지금 가졌어요. 아까 옛날부터. 그거는 어디 시민 참여하시는 데 가셔서 목소리를 좀 내보시죠. 그건 그래야 될 것 같아. 외국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집을 짓는지 모르는데 유럽 쪽에는 뭐 이제 밑이 이제 집안이 이제 밑이 물이니까 물 위에 서 있는 그런 섬 같은 유럽 쪽이 그런 데가 많은가 봐요. 그러다 보면 건물을 이게 붙여 짓는다고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집을 보면 짝짝짝 다 붙여 짓고. 호주에도 그렇게 붙여 짓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뭐 호주도 섬이긴 하지만 그건 거대한 섬인데. 대륙입니다. 거기는. 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섬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좁은 공간을 그거 쓸데없이 그거 왜 남겨. 우리도 좀 착착착 시민 참여 한번 어딘지 가서 그거에게 건의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짬짬이 하고 있어요. 왜 저 나라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보다 적은데. 나라가 좁은데. 그렇게 집을 좀 이왕 하면 그렇게 해서 지면 좋지 않을까. 넓을 땐 넓더라도 좁히는 데고 쓸데없는 공간 그렇게 해서 비워놓지 말고. 그래서 안 그래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도시 재생이라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그 뉴타운도 이제 더 이상 추진을 안 하잖아요. 있었던 거 싹 부시고 짓고 있었던 사람 다 거의
내 보내고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맨 처음에는 마치 될 것처럼 뭐 환상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맞아요. 그래서 도시 재생이라 하면 특히 서울처럼 600년도 더 된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것들 그 종로의 피막꽃들 싹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큰 건물 그냥 네모나게 쭉쭉쭉 올라가고 그런 게 아쉽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있는 모양인데 뭐 다들 이제 집을 지어서 뭐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개개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게 변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주택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서울에서는 완전 특권이죠. 주택에서 살면 아무래도 손 갈 것도 많고 하실 텐데. 손 갈 것 많은데 뭐 근데 주택 하나만 딱 짓고 있으니까 사방에 집을 지어버리니까 일단 겨울에는 해를 구경을 못해요. 막 앞뒤로 막 집을 막 지어지키니까. 그래도 그렇구나. 그 울타리 안에서는 내 공간에 내 맘대로니까 그게 아파트랑 또 좀 느낌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못 벗어나고 있어요. 아니 모두들 꿈이잖아요. 마당 있는 집에 사는 거.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뭐 개도 키우고 정원에 꽃나무랑 뭐 멍멍이 이런 것 다 있는 거. 네, 있는 거죠? 멍멍이도 있고 나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그렇게 살기 쉽지 않으실 텐데. 야, 오늘 계기로 한번 어디 정책하시는데 이게 쫓아다니시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집은 좀 붙여갖고 지으라는 걸 한번 건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후하는 것도 뭐 개인 사적인 건물이지만 약간 좀 지원을 해서 남겨라. 이렇게 좀 건의하시면 아주 큰 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아, 집 얘기 깊게 했네요. 역촌동이 저도 추억이 되게 많거든요. 추억이 많은데 그게 사실 지나고 보면 그게 거의 30년 전 추억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 혼자 추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변한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제 아쉬워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이 경쟁력이 있다. 집값 비싼 거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집이야 왜 근데 비싸 그 집.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젊은 층들이 집값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많이 오고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긴 한데 이들이 좀 으쌰으쌰해서 힘을 내는 밝은 역촌동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죠. 왜냐면 주차난 때문에 맨날 싸운다 그러잖아요. 많이 싸우고 하니까 아쉽죠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 이제 집 지면은 그 밑에 주차가 다 되게끔 해서 집을 짓는데 그래도 싸마나? 뭐 오다 보면 항상 차가 길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 차가 지나가면 우리가 사람이 차 뒤로 숨지 어디 뭐 차량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 그게 다 돌보니까. 많아서, 예. 원래는 다 사람들 살아야 되는 다 불법 주차인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근데 이제 뭐 같은 주민들끼리 무슨 불법 주차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주차난 차를 다 집은 크게 그다음에 차는 다 안 갖고 다니고 대중교통만 다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대중교통 괜찮은데 왜 그러는지를 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몇몇 도시들은 뭐 버스나 이런 거 무료로도 하는 데들이 있으니까 서울시도 파격적으로 무료로 해버리면 그럼 서울시 망해요. 되지 않을까. 너무 무료가 많으면 안 돼요. 돈은 내야지. 왜 노인들도 뭐 다 무료로 하시는데. 그건 지하철이지.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사실 무료로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저희는 많이 들거든요. 그건 시가 돈을 많이 저축을 해서 무료로 돌릴 수 있으면 그것도 더 좋다. 바랄 나위가 없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그냥 영문도 모른 채 오셨다고.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네. 그냥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니까 뭐 어려울 건 없네요. 어쨌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45년 대단하세요. 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시겠어요? 그 출근하면서 막 그 진창길 뛰는 때부터 시작해서 아스팔트 짝짝 깔려 있는 거 보면은 신발 빠져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신발 손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맨발로 집에 들어간 생각이 그냥 나네. 버스 진짜. 노선에 아파트 올라오고 하는 거면 그래도 진짜, 그때 추억이에요, 그거 진짜. 버스 그냥 위에서 버스 지나간다 싶으면 밑으로 내리 달려가지고 막 가면 기사 양반들이 그런 게 한둘이 아닐 테니까 차가 또 오래간만에 오니까 30분이 안 되시고 하나 놓쳐봐 그냥 나가는 거지. 그러면 막 이래 헐레벌떡 끼면 기다리고 있다가 타면 아무 그 승차하는 사람들 역시도
진짜 뭐 하나 쓴 말 한마디 안 해. 왜? 그거 놓치면 못하는 거 뻔히 자기들 다 아니까. 아, 그런 인심이 또 지금 생각하면 그립네요. 제가 얼마 전에 브라질 갔었는데 버스 정류장 아닌 데서 손을 드니까 새우젓 듣고 태우더라고요. 또 어디 여기 세워달라니까 또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브라질 말은 못 알아들어서. 여기는 종종 그렇게 한다고. 근데 같이 갔던 사람이 독일 사람이다. 독일에선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럴 일이 없다는 사람 속으로 깔깔거리면서 웃었거든요. 옛날에 시골에는 손 들면 서줬지. 그래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태울 거고. 뭐. 그리고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그 브라질은 아직도 그런 세월을 살고 있는가 보지. 그러면 거기는 아름다운 곳이죠. 아니 다 장단점이 있죠.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감사합니다. 용천동에 45년을 넘게 사신 주택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우리 임 여사님. 아, 정부 참여 거시기를 한번 가서. 우리 임 여사님을 주택 뭐로 팍팍 미십시다. 주택을 좀 딱딱딱딱 붙어서 짓든가 방음을 정확하게 하고. 아, 그거를 재밌다. 밀어붙여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